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기존 임금보다 7.1%가량 인상했지만 여전히 노조와의 의견 대립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보내는 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자기개발을 모아봤습니다. 올바른 렌즈 관리법을 숙지하지 못해 안과를 찾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첫째 주 KUTV 한소린 있습니다. 저는 2014년도 가을학기 앵커를 맡은 윤세영입니다. 저희 KUTV는 학내 유일의 자치언론 방송국으로 학내외의 다양한 소식들을 학우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비는커녕 용돈조차 벌기가 힘들다는 게 요즘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현재보다 370원이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일고 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7.1% 오른 수준입니다. 잡코리아가 3월 발표한 직장인 평균 점심 식사 가격은 6,488원. 현 최저임금제 하에서는 1시간 일해도 밥 한 끼 먹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에 알바연대는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지표로만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10위권에 든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회원국의 평균이 10,000원에도 10,000원의 반밖에 안 되는 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알바노조가 7월 24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의 대다수인 94%가 370원 인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급 10,000원은커녕 최저임금조차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알바천국이 2013년 등록된 96개 직종의 채용 공고 시급을 분석한 결과 아이스크림 생과일 전문점, 만화방 등의 직종은 최저기준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생들은 이러한 임금 상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시급이 이제 5,000원 해서 10시간 동안 했는데 교통비랑 이제 샌드위치 먹고 이제 음료수 먹고 하다 보니까 10,000원 정도가 나가서 거의 하루 열심히 일해도 남는 건 한 3만 원 안쪽?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지금 상태로 좀 많이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제의 목표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KUTV 뉴스 이혜은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학. 이런 방학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승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대학생 박상준 씨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책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영어학원입니다. 자신의 영어 실력을 높이고자 탭스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번 방학을 쓰기로 했습니다. 방학 때 충분히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학 때 이렇게 자기 개발도 하고 이제 돈도 버는 게 이제 미래를 위한 더 확실한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상준 씨는 과외 활동을 병행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상준 씨의 목표입니다. 과외와 학원을 모두 마치면 일주일 중 여가 시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효도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상준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과반수는 방학 동안 자격증 취득과 어학학습 등 자기 개발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활동 역시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대학생 한현수 씨는 사회복지과에서 공부 중입니다. 현수 씨는 방학 동안 학기 중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원에서 실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요양시설에 들어와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고 경험을 쌓은 거라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는 현수 씨와 함께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직업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그 방학 동안 저희와 같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통해 전문가가 되기 전에 미리 경험을 해봄으로써 나중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수 씨는 방학 동안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얻게 되는 방학.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는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보다 보람찬 방학을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KUTV 뉴스 신승현입니다. 편리성과 미적 장점 때문에 안경보다 렌즈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렌즈를 소홀히 관리하다 세균에 감염되어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자연 기자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한낮 무더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납니다. 하지만 눈이 나쁜 사람들에겐 더위보다 안경이 더 골칫거립니다. 땀이 나면 안경이 미끄러지고 렌즈가 더러워져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지만 정작 올바른 렌즈 관리법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즈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세척하는 편이고요. 렌즈 케이스는 따로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물에 씻은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덥고 습한 환경에서 렌즈통을 보관할 경우 각막염과 결막염을 유발하는 녹농균과 포도상구균이 최대 4배가량 더 늘어납니다. 렌즈 착용을 잘못했을 때는 감염성 각막염, 각막 손상, 부종,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쉽게 걸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균이 많고 물병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척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세척액을 바꿔주고 렌즈통도 햇빛 아래에서 살균 과정을 거쳐줘야 합니다. 또한 착용 가능 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이지만 장시간 렌즈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위를 피하기 위해 물놀이를 나서는 사람들은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UTV 뉴스 김자연입니다.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각을 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과 그 이유, 이한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아침 시간 이전과 달라진 긴 대기줄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16일 도입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의 영향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승객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에서는 좌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승객의 입석을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시행된 것입니다. 7월 16일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시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진입 직전에 있는 정류장에서 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고속도로 근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고 마지막 정류장이다 보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다 차서 입석 금지 때문에 저는 버스를 못 타고 몇 번씩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데 개강을 하면 아침 시간 교통지옥을 상상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의 경우 버스 종점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간이 촉박한데 눈앞에서 버스 몇 대를 그대로 보내는 것에 답답해하며 제도의 도입이 대책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서울 방면 158대와 수도권 버스 188대를 추가로 투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입석 허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차는 증차가 됐고 그다음에 회사 자체 내에서 증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세버스가 투입이 됐고 그리고 입석 허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차는 더 많아진 거죠. 현재 수많은 민원에 대응하여
부분적으로 입석을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금지하는 이번 제도가 취지는 옳았으나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도입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UTV 뉴스 이한슬입니다. 이것으로 9월 첫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